오늘은 몸속 염증을 없애는 식품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밥을 할 때 집에 먹다 남은 이것이 있다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몸속 염증을 완화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밥의 영양소는 더 높아지고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들은 밥할 때 꼭 이것을 넣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밥할 때 넣는 잡곡 중에서도 이것은 몸속 염증과 당뇨, 암세포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잡곡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밥할 때 이것을 꼭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여사 전성시대입니다. 노년에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어떤 밥을 드셨나요? 노년엔 하나둘 늘어나는 질병 때문에 밥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 쌀로만 밥을 해 드시지는 않지요. 뭐라도 한 가지 이상 넣어서 잡곡밥을 해야 밥맛도 좋고 안심이 됩니다. 요즘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17곡, 30곡까지 섞은 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 잡곡밥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모르고 무턱대고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알고 먹어야 할 게 잡곡밥입니다. 전문가들은 잡곡밥은 맛도 좋지만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폴리페놀, 섬유질, 마그네슘, 철, 아연, 비타민 B, E, 칼륨, 인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영양소 함량이 높다고 했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다들 잡곡밥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잡곡에 들어있는 섬유소 성분이 다른 음식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잡곡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서 드시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넣는 건 소화 흡수율을 떨어뜨려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잡곡은 얼마나 섞어서 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잡곡은 백미와 7:3 비율로 섞어 드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건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들이나 6세 미만 아이들도 잡곡밥은 조심히 드셔야 합니다. 드실 때 충분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잡곡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잡곡밥이 독이 됩니다. 왜냐? 잡곡에는 인과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콩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인과 칼륨 성분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과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인 농도가 상승해 가려움증과 관절 통증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하면 뼈가 쉽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인 칼륨은 고칼륨증으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원인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양소가 많은 잡곡밥도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드시는 현미밥도 내 몸 건강 상태와 체질부터 알고 먹어야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현미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현미에 들어있는 피틴산 성분은 인간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논란도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미는 소화 흡수를 시키지 못해 복통과 변비, 심지어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현미가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게 좋아서 먹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미의 껍질 부분과 씨눈에 백미에는 없는 다량의 영양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영양소를 얻으려고 부드러운 백미를 포기하고 현미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식감이 거칠고 맛도 떨어집니다. 현미의 표피와 씨눈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결합 조직으로 잠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직은 열을 가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영양소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께 알려드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현미나 잡곡쌀로 밥을 할 때는 물에 오랫동안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고 꼭꼭 씹어 먹어야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혹시 집에 마시다 남은 소주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밥할 때 소주를 넣으면 최고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잡곡이나 현미밥에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주를 넣고 현미밥을 지을 경우 현미에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 폴리페놀 함량이 늘어나고 식감도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폴리페놀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몸속 염증을 완화해 주는 작용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소주가 억세고 거친 잡곡이나 현미를 부드럽게 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쌀과 현미를 10대3 비율로 섞고 물만 넣고 밥을 하고 다른 밥솥에는 밥물에 소주를 2잔 정도 넣고 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소주를 넣은 현미밥은 총 폴리페놀 함량이 물만 넣고 한 밥보다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있습니다. 밥물에 알코올을 섞으면 물만 넣고 밥을 할 때보다 밥이 더 빨리 끓는다고 했습니다. 딱딱한 식감인 현미쌀은 끓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감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밥에서 소주 냄새가 나거나 술 맛이 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코올 성분은 끓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밥을 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현미나 잡곡밥 2인분 기준으로 백미와 잡곡 7대3 비율에 소주는 소주잔으로 2잔 정도를 넣고 밥을 하시면 됩니다. 밥 양이 많을 땐 소주도 더 넣는 게 좋겠죠. 그런데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잡곡 중에서도 염증을 다스리는 잡곡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 기장, 수수, 팥, 식용피 이런 잡곡은 항당뇨, 항암, 항염증, 항산화 활성 등으로 건강 기능성이 높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소와 기장의 추출물이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아밀라제와 글루코시다제 활성을 50% 이상 억제시키는 작용으로 항당뇨 효과가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장과 수소 추출물을 암세포에 처리한 결과 암세포 사멸률이 각각 77.7%와 64.1%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정상세포에서는 세포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암세포에만 특이적인 효과임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또한 세균성 염증 유발 물질인 지질 다당류에 의해 일어나는 염증에 대해서도 조, 기장, 수수, 팥 등이 40에서 97%까지 억제 효과가 있었고 특히 기장이 97.3%, 수수가 88.5%로 높은 항염증 활성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밥할 때 조, 기장, 수수, 팥을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는데요. 밥을 할 때 고온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온 압력 밥솥보다는 일반 밥솥을 사용하는 게 항산화 영양소인 폴리페놀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잡곡밥이 해로운 사람과 현미나 잡곡밥을 할 때 소주를 넣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잡곡이나 현미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소주를 활용해 밥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잡곡밥 할 때 소주를 넣으면 최고의 영양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